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을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이 총회 결의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교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복구는 아직 요원해 보이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행 취재한 이순규 기자가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페토보 지역에 사는 이르판 씨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무너져 내려 옷가지를 챙길 틈도 없이 가족과 함께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Mulai sudah runtuh, kita ada sementara di dalam rumah lari. Kemudian ini terbelah, itu ikut terbelah juga. Sudah terus ke bawah sana. 그다음에 땅이 이제 쭉 kayak naga ombak. 이렇게 막 파도. 제 뒤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페토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13,000여 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60%인 8천여 명이 사망 및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후 5시경 지진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올해 17살인 사리 역시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나무 위로 올라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ita cari jalan keluar itu dari jam 6 sampai jam 1. Dan cari jalan keluar itu dari kejadian itu sampai jam 1 malam baru dapat jalan keluar. 천만 다행으로 목숨만 건진 주민들은 살던 지역 인근에 천막을 쳐놓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90%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 팔루 시내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면서 생필품 구입도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곧 우기까지 앞두고 있어 전염병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큰 이유는 퇴적층이나 모래흙으로 형성된 지역에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해 물이 들어와 땅이 액체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되는 지진 액상화 현상으로 땅이 바닥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수색 작업도 힘들어 사망자 수는 물론 정확한 실종자 수 파악도 힘든 상태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1일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긴급재난구호단체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진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온 해외 긴급재난구호팀의 철수를 명령하면서 팔루로의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팔루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팔루 시내에서 약 35km 떨어진 스만기 마을을 찾아 쌀과 식용유, 설탕 등을 전달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Jadi masyarakat saya terdiri dari 111 kakak, 425 jiwa yang kena musibah ini bencana. Jadi saya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pemerintah, pemerintah Korea untuk membantu masyarakat saya yang ada di Dusun 3 Semanggi, Desa Baluase. 한국교회 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진 복구는 오랜 시간 걸려야 가능하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목회 세습과 관련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결에 대해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 총대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총회 결의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명성교회가 어떤 행보를 거울해야 할지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 세습 금지와 관련한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 결의 내용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노치준 목사는 세습 문제로 비판받던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회의 자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명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메가처치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가 가야 할 길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취소와 교회 분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총회 결의를 존중해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담임 취임을 취소한다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이라면서도 초대형 교회로서 명성교회의 문제는 여전한 만큼 명성교회 내부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곳에 공간이 흩어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회가 완전히 독립된 당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명성교회가 분립될 것이고. 전 재판 국원이었던 조건호 장로는 총회 결의의 법적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명성교회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지난 8월 7일 판결 자체에 대해서 총회가 결의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판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진 않았지만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심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재심에서 앞서 총회 재판국은 정기총회 이후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강흥구 신임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청빙결의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면서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흥구 국장은 명성교회 청빙결의 재심건에 대해서는 공평과 정의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13일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숭실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김삼환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숭실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등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김삼환 목사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등의 과오를 범해 숭실대 건학 이념을 훼손했다며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기독교계는 추워진 날씨에 힘들어할 이웃들 돌봄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 서울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을 재개했고 경기도의 하남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지게에 연탄을 짊어진 봉사자들이 경사진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연탄을 배달합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무료 연탄 나눔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를 도와온 서울연탄은행이 올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겨울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서울연탄은행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연탄이 아니고 우리는 금탄으로 생각하고 떼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기에 그 봉사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연탄이 낯선 젊은 봉사자들은 연탄 나눔을 통해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연탄을 아직도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마음으로만 깨닫고 있다가 몸으로 실천하게 되니까 생각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 31개 지역은 물론 키르기즈스탄과 중국 심양 등 해외에도 연탄은행을 설립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해온 연탄은행은 지금까지 국내외 33만여 가정에 4,900만 장 이상의 연탄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남북한 간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도 연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한 전역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의 연탄, 따뜻한 한반도 만들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한 교회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온 경기도의 하남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쌀 4,0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도 추워지니까요. 그저 우리는 이 쌀 한 푸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제 그런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교회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 수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최근 발행한 2018년도 감리회 총계 자료집과 2018년도 미자립교회 총계 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감리교 교인 수는 131만 3,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4.35%포인트 5만 9,8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리교 교세는 지난 2010년 158만 7,300여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지금까지 27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 이후 총신대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13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징역 8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영호 전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를 영어 패스터스 퀴즈의 앞 두 철자를 따 PK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PK들의 정체성과 삶의 문제에 주목한 책이 나왔습니다. 유명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의 아들 바너버스 파이퍼 목사가 저술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베스트셀러 저자 존 파이퍼 목사의 아들 바너버스 파이퍼 목사가 목회자의 자녀 이른바 PK의 삶을 조명한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PK를 향한 그릇된 기대와 추측을 지적하고 PK의 주목받는 생활과 정체성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책은 PK와 PK의 부모, 그리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위선의 문제에 주목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야기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영성과 위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의 사역 등 성경 속 거짓과 위선의 사례들을 조명합니다. 시니어 사역 안내서입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들로 구성된 시니어 교회인 갈렙교회를 창립한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가 갈렙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와 시니어 사역의 비전을 공유한 책입니다. 책에는 시니어 사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갈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간증이 함께 실려 있으며 시니어 집회 기획과 장례 예배 지침 등 시니어 사역 매뉴얼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 교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책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일상의 모든 활동 가운데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포항 대도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위두유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선 예장합동 1인호회가 강도사 인허식과 함께 전계현 증경총회장 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대도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위두유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관현악팀과 호산나 몸찬양단, 예사랑 중찬단 등이 출연해서 이웃과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장합동 1인호회가 강도사 인허식과 전계현 증경총회장 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계현 직전 총회장은 기도 덕분에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노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한우리교회의 한우리 가족상담센터가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로 상담 교육을 열었습니다. 순천 한우리교회의 한우리 가족상담센터가 자신의 태도 점검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마음을 좀 존중받고 이해받고 그러면서 좀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는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가정과 생명, 사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네와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널뛰기, 연 만들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열려 유교와 천주교, 개신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낙태와 동성애 등의 현실을 알리는 홍보부스 30여 개를 설치했고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동성애 반대 플랜카드를 들고 해운대 3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